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제가 아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김코치라는 이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태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20년 지기 친구죠.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므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른 새벽 좁은 창틀로 비집고 들어오는 빛에 눈을 뜬 박진호는 옆자리가 비어있음을 느꼈습니다. 출근했나? 손을 뻗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18분. 휴대폰을 잡아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던 순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아침은 냉장고에 있어요. 오늘 일찍 운동 가야 해서. 진호는 액정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아내 수진이 운동에 진심이었죠. 45살의 소기업 대표 박진호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청량리역 인근 30년 된 아파트, 낡은 벽지와 오래된 가구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 낡아 보였어요. 식탁 위 포스트잇에는 늘 같은 메시지. 오늘도 화이팅해요. 진호는 그 메모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네요. 결혼 7회째. 이젠 메모조차 무뎌진 느낌이었습니다. 사업이 흔들리면서 집에도 소홀했나. 아침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긴 진호의 눈에 수진의 휴대폰이 들어왔어요. 충전기에 꽂혀 있는 휴대폰. 이것도 깜빡했네. 손에 쥐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잠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죠. 김코치, 오늘 아침은 복부 운동 준비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호의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김코치, 헬스장 트레이너인가? 호기심과 왠지 모를 불안함에 손가락이 저절로 메시지를 눌렀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자 습관처럼 아내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열렸어요. 채팅방이 보였습니다. 김코치와의 대화. 스크롤을 내리자 대화가 길게 이어져 있었죠.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에 만나서 식사라도 할까요? 진호의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낯선 이름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번호를 눌러봤죠.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끊으려 했지만 이미 연결음이 들렸어요. 여보세요? 순간 진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음성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동창이자 20해지기 친구 김태훈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죠. 누구세요? 다시 묻는 태훈의 목소리. 진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훈이 왜? 수진과 태훈. 머릿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진호는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업무적으로 보였지만 몇몇 문장은 경계를 넘어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웃었네요. 저도요. 다음에 또 봐요.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죠. 일어났어요? 핸드폰 놓고 가서. 방금 봤어.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집어들며 미소 지었어요. 아침은 챙겨 먹었어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진호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청량리역 앞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진호의 세상은
방금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내와 친구. 진호는 식탁 위 포스트잇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해요. 그 글자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출근길, 진호는 청량리역 계단을 오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쪽에서는 노점상 아주머니가 핫팩을 팔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중앙선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김코치, 태훈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서류를 넘기다 말고 자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장님, 이 계약서 확인해 주세요. 직원의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래. 서명을 하면서도 진호의 머릿속에는 수진과 태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진호는 혼자 사무실 근처 정육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김태훈 트레이너를 검색했어요. 몇 번의 클릭 끝에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에 위치한 ST 피트니스를 찾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김태훈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머리는 짧아졌지만 분명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온 그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진이랑.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사진 속 태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트레이닝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요. 진호는 갑자기 수진의 변화를 떠올렸어요. 요즘 부쩍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저녁 약속이 많아진 것, 그리고 왠지 모르게 밝아진 표정들. 스마트폰으로 아내의 인터넷 계정을 열었습니다. 공유 계정이라 쉽게 접속할 수 있었죠. 사진첩을 하나씩 둘러보았어요. 최근 찍은 사진들 중에는 헬스장 내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시절 앨범 폴더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진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수진과 태훈이 같은 동아리에서 찍은 단체 사진들. 알고 있었던 거야? 진호는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어요. 수진과 태훈이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연히 다시 만났을 리는 없어.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식당을 나왔습니다. 오후 내내 진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아내의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최근 들어 더 예뻐진 옷차림,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것,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것. 퇴근 시간,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같이 저녁 먹자. 답장이 빨리 왔어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운동 후에 동창 모임 있어요. 미안해요. 진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동창 모임일까? 아니면 집에 돌아온 진호는 텅 빈 집을 바라봤어요. 벽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실 책장에 있는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요. 수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요. 그때는 행복했었나. 사진 옆에는 두 사람의 신혼여행 사진도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진호는 휴대폰을 꺼내 태훈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죠. 어머,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밥은 먹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동창 모임 어땠어?
진호가 물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웠죠. 수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누구누구 왔었어? 그냥 대학 동기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쌓여가는 의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느낌, 그것도 자신만 모르는 사이에. 이틀 후 진호는 점심시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태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갑자기 웬일이야? 친구 얼굴 보고 싶어서. 진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좋지. 언제 볼까?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은 헬스장 수업이 늦게 끝나는데 10시 이후에 괜찮아? 10시에 보자. 왕십리 쪽에서. 태훈의 목소리가 더 흔들렸습니다. 알았어. 그럼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녁, 진호는 일찍 퇴근해 집에 들렀어요. 예상대로 수지는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친구 만나기로 했어. 수진의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운동 가요.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왕십리역에 도착한 것은 9시 30분이었습니다. 일부러 일찍 나왔어요. ST 피트니스를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주상복합 상가 지하 1층,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진호는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헬스장을 지켜봤습니다. 10시 가까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 나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죠. 그 뒤를 태훈이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밝은 표정이 보였어요. 진호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호프집으로 들어갔어요. 10분 후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훈이었어요. 진호야, 미안한데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에 봐도 될까? 진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진호는 호프집으로 향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수진과 태훈이 앉아 있었어요. 맥주잔을 앞에 두고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훈이 먼저 진호를 발견했어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돌려 진호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여보. 진호는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태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태훈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우연히 수진이를 만나서. 우연히? 진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너희 둘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운동 끝나고 잠깐 마시는 거예요. 그래. 진호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럼 왜 태훈이가 대학 동창인 것도 말 안 했어? 왜 김코치라는 이름으로 연락했어?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호야, 오해하지 마. 우리는 그냥 뭐.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쏠렸어요. 수진이 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그만해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진호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얼마나 오래됐어? 진호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묻잖아. 얼마나 오래됐냐고. 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호야,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진호는 태훈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 아내랑 네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손님들, 이러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진호는 천천히 태운을 놓았어요. 난 집에 갈게. 진호는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급히 뒤따라왔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진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수진이 다시 불렀어요. 진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어요. 끝난 거야? 우리 사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진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비를 맞았습니다. 옷이 다 젖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해 벽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진호는 젖은 채로 소파에 앉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여보. 진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태블릿 어디 있어? 진호가 물었어요. 네. 내 태블릿. 어디 있냐고. 수진은 천천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 풀어. 진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진은 망설이다 태블릿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진호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태훈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들, 진호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개인 레슨 잡아드릴게요. 네, 좋아요. 그날 뵐게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였어요. 그런데 날짜가 지날수록 대화는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많이 웃었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진호의 손가락이 화면을 더 내렸어요. 진호는 어때요? 요새도 일에만 빠져 있나요? 네, 변한 게 없어요. 저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시간 되면 한잔할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좋아요. 8시에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그날 일은 실수였어요. 진호한테만 들키지 말자. 진호의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급히 달려와 태블릿을 주었어요. 그리고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진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구나. 수진은 진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일이 뭐야? 뭘 실수했다는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묻잖아.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냥 키스, 그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진호는 벽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어요. 그뿐? 그게 그뿐이야? 진호의 손가락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반지가 빛났어요. 이게 너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외로워. 그래서 내 친구를.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수진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바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뭐?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키스? 그냥 만남? 그냥 거짓말? 수지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호는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방을 꺼냈어요. 수진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 며칠 있다 올게. 진호는
몇 벌의 옷을 가방에 넣었어요. 여보, 제발.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 진호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수지는 진호의 팔을 잡았어요. 가지 마요. 얘기해봐요. 진호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내 얼굴 보기도 싫어. 짐을 싸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수진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이 시간에. 진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문을 열려는 순간 수진이 다시 한번 진호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그 사람이 먼저. 진호가 갑자기 돌아봤어요.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남 탓하지 마. 네가 원했잖아.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깊은 밤이었지만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웬일이니 이 시간에? 진호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강정옥 여사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내일 얘기해. 일단 들어와.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수진과 태훈의 일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강정옥 여사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사람이 때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느냐가 중요하단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강정옥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난 그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해줄 뿐이지.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안 받을 거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어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강정옥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내 맘이 정리될 때까지 여기 있으렴.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회색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도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출근은 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는 셀 수 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진호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님, 이 서류 확인해 주세요. 진호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서명을 하려다 멈칫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진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퇴근 시간 진호는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진호야, 지금 어디니? 사무실이요. 왜요? 집에 좀 일찍 들어와. 얘기할 게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얼른 와. 전화가 끊겼어요. 진호는 서둘러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발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는 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왔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진호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곧 피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마누라가 찾아왔어.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먼저 말하셨네요? 그래.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사업 어려울 때도 밤새 일할 때도 항상 내 생각만 했어. 수지는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내 아들이 내 장난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는 거였어? 수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진호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만해요. 어머니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려. 이 아이가 너한테 한 짓을.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제발.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너희끼리 얘기해라. 난 방에 있을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니, 진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호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훈 씨와는 정말 그것뿐이었어요. 키스 한 번, 그날 바로 후회했어요.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만났고, 그 다음 날도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미 다 봤어. 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외로웠어요. 당신은 늘 회사 일뿐이었잖아요. 집에 와서도 말 한마디 없이 컴퓨터만 보고. 진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웠어? 수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운동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고. 우연? 진호가 비웃었어요. 너희 둘 다 대학 동창이라는 걸 왜 말 안 했어? 수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짓말. 진호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그 헬스장에 누가 있는지.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다시 물었어요. 언제부터야? 석 달 전 PT를 시작한 게. 아니, 언제부터 다시 연락했냐고. 태훈이랑. 수지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쯤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사람 헬스장 광고를 봤어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히 너무 많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 어쩌자는 거야?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연락 끊을게요. 헬스장도 안 갈게요. 그 사람 다시는 안 볼게요. 진호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수진은 진호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내밀었지만 진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은 만지지 마. 수진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진호 씨, 제발.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진호는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수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진호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어머니가 진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니? 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녀석은 만나봤니? 진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라는 게 참. 이튿날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태훈이 헬스장에 찾아갈 거예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짓 하려고?
그냥 얘기만 할 거예요. 화내지 마라. 넌 원래 화 잘 안 내는 애였잖아.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럴 때 화 안 내면 언제 내요? 사무실에 들러 중요한 미팅을 마친 후 진우는 왕십리로 향했어요. ST 피트니스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트레이너들과 회원들이 분주히 운동하고 있었어요. 리셉션에 있던 여직원이 진우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훈 코치님 계신가요? 네, 지금 수업 중이신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진우는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15분 후 태훈이 한 회원과 함께 나왔어요. 오늘 운동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 그리고 돌아서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우야.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얘기 좀 하자. 태훈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좀 나가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하지. 태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여기는 내 일터야. 제발.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터? 그래, 내 일터겠지. 다른 사람 아내들 꼬시는 일터.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어요. 태훈이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나가서 얘기하자. 진우는 태훈의 손을 뿌리쳤어요. 김코치라고? 그게 내 별명이야? 다들 알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헬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여성 회원이 귓속말을 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그 말이 진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전 김코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스무해지기 친구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헬스장에 울려 퍼졌어요. 근데 이 친구 남의 아내한테 접근하는 취미가 있어요. 제 아내도 그렇게 꼬셨죠. 태훈이 서둘러 진우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여기서 나가자. 그때 다른 트레이너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코치님? 진우는 그 트레이너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어때요? 좋은 상사예요? 트레이너는 당황한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봤어요. 태훈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오랜 친구 사이라 농담하는 거야.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농담? 내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게 농담이야? 회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 회원이 작게 말했어요. 저 사람 예전에도 유부녀 회원이랑. 또 다른 회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연락받은 적 있어요. 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진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많네. 김코치님. 태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헬스장 관리자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다른 회원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진우는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 트레이너가 회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관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한 여성 회원이 일어섰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김 코치가 운동 끝나고 자꾸 개인적인 연락을 했어요. 또 다른 회원도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남편 있다고 했는데도 자꾸 메시지를. 헬스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태우는 진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내 인생 망가져. 진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 관리자가 태훈을 불렀습니다. 코치님,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태훈은 진우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한 번 더 바라본 뒤 관리자를 따라갔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진호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을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왕십리역으로 걸어가는 길 뒤에서 누군가 진호를 불렀어요. 박진호 씨. 돌아보니 여성 회원 한 명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진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여성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김코치 때문에 저도 힘들었거든요. 진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괜찮으세요?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여성은 공감하는 눈빛으로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힘내세요. 이 일이 끝나면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새로 시작, 그게 가능할까요? 여성은 자신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명함이에요. 혹시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진호는 망설이다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진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명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태훈이 헬스장에 갔다 왔어.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슨 일 있었니? 진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진호 씨, 저 수진이에요. 진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일이야? 태훈 씨가 헬스장에서 잘렸대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회원들한테도 그랬다면서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래도 키스는 했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진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더요?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였어? 수진이요. 어머니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할 거니?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문제는 그 후야. 진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결정할 일이지. 다만 서둘러 결정하지 마.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진호는 사무실에 갔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진호의 개인사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박 대표님, 이번 주 금요일 미팅 준비되셨나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걱정 마. 서류를 검토하고 미팅을 마친 후 진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헬스장에서 만난 여성이 준 명함이 생각났어요. 주머니에서 꺼내보았습니다. 이지연 심리상담사. 한참을 바라본 후 진호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퇴근 시간 진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 가볼게요. 수진이한테? 네. 짐도 가지고 와야 하고. 알았다. 조심해서 가라. 지하철을 타고 청량리역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길을 따라 아파트로 걸어가는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에 서자
진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키를 넣고 들어갈까, 초인종을 누를까,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렸어요. 나야.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진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진호 씨. 진호는 묵묵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어요. 차라도 한 잔 줄까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은 소파에 앉았어요. 진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진호는 묵묵히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이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해서, 내가 외롭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됐어요. 진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사람과는 정말 끝났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고,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진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믿지?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믿어달라고 강요할 순 없어요. 하지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이 식었어? 수진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미쳤었나 봐요. 당신이 일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외로웠고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줬어요. 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줬어?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너무 바빴고 우리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잘못도 있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진호는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둘 다 실수했어. 나는 일에 빠져 내 외로움을 못 봤고 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진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진호는 살짝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수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필요하시죠? 진호는 일어섰습니다. 짐 좀 가져갈게. 가져가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진호는 망설였어요. 아직 모르겠어. 방으로 들어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아 나오는데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결혼사진.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수진이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봐요, 제발. 진호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무너진 거야. 당신이 너무 멀어졌을 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청량리역 인근 공원에 진호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 저녁 벤치에 앉아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오가고 버스는 정류장에 멈췄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진호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방을 옆에 두고 진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을 꾹 눌렀어요. 삭제할까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대신 사진첩을 열었어요. 수진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미소 짓는 수진, 가족들과 함께 있는 수진, 진호와 함께 웃고 있는 수진, 한 장 한 장 넘기던 손가락이 멈췄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호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이 거짓이었을까? 아니었어요.
그때는 진짜였습니다.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진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청량리역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진호의 눈에 띈 것은 한 노부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할머니는 그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어떻게 그 시간을 함께 견뎌왔을까? 그들도 배신과 상처와 용서의 순간이 있었을까? 진호는 그들을 바라보다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문제는 그 후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진호야, 어디니? 공원에 있어요. 집에는 안 들어가니? 진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들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야. 진호는 눈을 감았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호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용서, 그것은 수진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직은 혼란스러웠어요. 진호는 김코치라는 이름을 연락처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이름을 다시 바라봤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이지연 심리상담사의 명함이었습니다. 내일 전화해볼까? 아직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지만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수진의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추억들 모두 버려야 할까? 아니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진호는 마지막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 누르자 삭제 옵션이 나타났어요. 삭제할까? 진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화면을 그냥 껐어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벤치에 앉아 진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란 나를 위한 건가? 그 사람을 위한 건가?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어느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진호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갈까?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그는 잠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그것은 이제 진호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랑, 이 배신,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떠나시겠습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내린 선택과 그 선택 뒤에 따르는 책임만이 있을 뿐이에요. 진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이 어디로 향하든 그것은 진호 자신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모든 상처를 이겨낼 만큼 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용서와 새 출발 아니면 단절과 새로운 시작?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고 그 선택 뒤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